요양시설은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편안히 모시는 것과 편안히 안 모시는 것. 우리 가족을 편안히 모실 수 있는 방법, 편안히에서 찾으세요. 교양의 모든 것 편안히. 안녕하세요. 야, 오래간만에 혼자서 하려니까 엄청 쑥스럽네요. 오늘은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그냥 혼자 문득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고요. 제가 이제 봤던 기사는 서울시에 65세 이상 고령자 4명 중 1명은 나 혼자 산다. 이 기사를 보고서 제가 좀 느껴지는 게 있어서 오늘 카메라 앞에 섰어요. 이게 마침 제가 어제 저녁 식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원체 잘 나가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버시고 겉보기에는 별로 남들 보기에는 아쉬울 게 없어 보이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쨌든 이유로 결혼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60이 막 넘어가는데 그분이랑 저녁 먹고 그렇지 않아도 헤어지면서도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분도 언뜻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30대, 40살 돈 많고 건강하고 액티브 할 때는 그런 혼자 사는 삶이 되게 즐거웠는데 이게 또 60 넘어가고 65세 넘어가고 나면 혼자 사는데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돈하고 건강 중에 이제 하나만 잃게 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침 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물론 그분은 저보다 더 행복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그런 어려움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런데다가 이제 기사를 봤으니 제가 좀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려고 오늘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4명 중 1명은 나 혼자 사는데 과연 앞으로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할까요? 실은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이제 174만 명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 되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20% 넘어가는 게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그랬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전국을 따지면은 초고령 사회로 넘어갈 거고 서울도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은 초고령 사회로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런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도 4분 중에 1분은 혼자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비중이나 그 비율을 따지면 엄청 심각한 거예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 45만 명.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25.7%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여유가 없어요. 지금 최근 몇 년은 흑자가 났지만 향후 5년 이내에는 재정이 고갈날 게 거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고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쉽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분들이 65세 혼자 사는 분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잘 살다가 노후에도 그렇게 아프지 않고 나 내일 죽어요 이러고 또 이쁘게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끝내는 이게 사회적인 현상으로 되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시설 요양이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되고 더 많은 부분을 역할을 맡아야 된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설 요양을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되는 부분하고 또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하고 약간 구분도 해야 되고 방문 요양이랑 간병하시는 분들이랑 1대1로 집에서 365일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훨씬 더 불행할 것 같아요.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안심할 수 있는 시설 요양의 부분이 향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개발이 되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4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퍼뜩 드는 생각이 제일 먼저 시설 요양이 향후에 정말 많이 보완이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돌봄하고 의료, 일자리 연계와 관련된 이런 중요성이 되게 많이 커집니다. 만약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혼자 사시면 당장 미래에 대한 캐시플로우가 준비가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직업을 가지고 계속 소득이 발생하게끔 하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도
필요하고, 집에서 있다 보면은 어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놓쳐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연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지금 편안히 플랫폼에 들어오시면 저희도 여러 가지 회사랑 연계해서 솔루션을 다 드리고 있고,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솔루션보다 더 많은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컨텐츠로 채울 예정이니까요. 편안히 들어오셔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준비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관련된 금융이나 보험 상조 가입이 엄청 필요합니다. 요새 보면 그거 관련해서 금융이랑 보험 상조 상품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고, 저희가 지금 국내 유수 대기업들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다음 달부터는 저희 편안히 플랫폼에 오시면 이렇게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금융이랑 보험 상조 상품 가입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이후뿐만이 아니라 40대, 50대 이렇게 본인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럼 내 상황에 맞게 어떤 금융이랑 보험 상조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상속과 관련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요새 저희가 전자유언장이라든지 여러 형태도 있지만 편안히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드리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그 돈 다 누구한테 갈까요?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 특히나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재산이 없을 때도 문제지만 내 잉여 재산이 있을 경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편안히에서 같이 고민을 해드립니다. 금융이랑 보험 상조 상품 가입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자산 관리하시고 법률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안히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혼자 산다는 얘기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이 비율은 아마 점점 더 높아질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도, 이 방송을 보시는 개인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과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업들은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도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해야 나중에 이거는 사회 문제 정도가 아니라 전쟁이 되고 세계에서 유례없이 걱정하는 코리아의 소멸을 외국에서 지금 걱정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행에 관한 이런 문제들을 편안히는 앞으로도 정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단순한 돈을 벌기 위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는 게 편안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같이 많은 의견을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다 함께 편안히. 네, 감사합니다.